자, 안녕하세요. 궁금한 미국. 요즘에 65세 이상이 되면 미국에서 받을 수 있는 의료 혜택, 의료 보험 혜택,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그리고 메디칼에 대해서 지난주에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셨어요. 예, 그리고 저는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벌써 다 알고 계신다고 좀 생각을 했는데 궁금하신 점이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65세가 좀 있으면 되시는 분들, 예, 이런 분들도 준비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우선 이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그리고 메디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뭔지 좀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주 영상에 이걸 갖다가 우선 한번 봐주시면 어떤 내용인지 이제 구분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국 내에서 65세가 되신 분들은 미국에서 세금을 열심히 내고 사신 분들은 의료보험 혜택을 나라에서 주는 걸 좀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65세가 되면 그동안 세금을 열심히 내신 분들께 연방정부 차원에서 여러분께 혜택을 드리는 메디케어라는 게 있고 또 주정부 차원에서 여러분께 혜택을 드리는 메디케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 분들을 위해서 좀 혜택을 드리는 게 보편적인 것이고 또 메디케이드가 이 캘리포니아 안에서는 좀 특별하게 메디칼이라는 이름으로 좀 다르게 불려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메디케이드하고 메디케어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줄 수 있는 게 메디케어, 그리고 메디케이드 이 두 가지인데 먼저 번에 이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좀 구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리고 대충 개념을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메디케어에 대해서 우선 좀 설명드리고 계속 시리즈로 다음엔 또 메디케이드, 또 보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케어는 미국 내에 있는 65세 이상의 시민권자, 영주권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의료보험이라고 좀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격 조건은 우선 65세, 만 나이죠. 미국이니까 당연히 만 나이고 65세가 되셔야 되고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5년 이상 쭉 거주했다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됩니다. 자, 여기서 모든 분들께 혜택을 드리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세금을 열심히 납세를 내신 분들, 이런 분들께 드리는 혜택이기 때문에 우선 미국에서 세금 크레딧이 40 크레딧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40 크레딧이라 하면 1년에 이제 4분기로 나와서 1년 동안 이제 일한 거, 이 세금을 내면 4 크레딧, 4 크레딧을 주고요. 10년 동안 일하면 40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미국에서 10년 이상 세금을 내고 일하신 분들, 자영업자분들도 본인 개인 텍스 페이롤 이런 것들을 다 하셔야지 이 10년 이상 받으셔갖고 이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만약에 뭐 10년 동안 일 안 했는데 전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는 있는데 따로 보험료를 더 추가로 내셔야 될 듯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세금 크레딧이 30 미만인 경우, 그러니까 뭐 한 7.5년 밑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매달 파트 A 보험료만 458불 정도, 그리고 또 크레딧이 30부터 39 사이는 252불 정도의 파트 A 보험료만 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이제 좀 설명드릴게. 파트 A, 파트 B, 파트 D, 그리고 또 파트 C. 이게 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어쨌든 간에 10년 일을 안 하셨으면 이제 좀 보험료를 더 내야 된다는 거죠. 파트 A는 원래 무료로 해주는 건데 이 파트 A에도 보험료를 내셔야 된다는 거고 이거는 이제 65세가 넘었어도 계속 일을 하시면서 세금 보고를 내신 다음에 나중에 좀 페널티를 물지만 다시금 이 보험료를 갖다가 40 크레딧을 갖다 다 받아갖고 파트 A를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 너무 낙심은 안 하셔도 될 듯 합니다. 그리고 65세가 안 되신 분들 중에서도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특별한 경우냐면 루게릭 병이 걸린 경우, 그리고 또 말기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사회보장으로 이제 장애인 혜택을 2년 이상 받으신 분들, 그렇기 때문에 몸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65세가 안 됐어도 메디케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메디케어입니다.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말이 많이 헷갈리죠. 신경 써준다는 케어, 메디케어 4글자짜리, 연방정부에서 해주는 메디케어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메디케어는 아무 때나 들 수 있나요? 그건 아닙니다. 65세가 돼야지 또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또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전 65세인데 아직 건강하고 일하고 있으니까 전 70살에 들래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보험료가 나중에 더 올라가게 됩니다. 예, 이 보험료가 올라가고 여러모로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65세가 되면 무조건 메디케어에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죠. 예, 본인이 어마어마하게 부자여서 나는 그냥 사적 보험을 들겠다. 예, 이런 분들은 뭐 메디케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본인이 사보험을 들어서 한 달에 몇천 불씩 보험료 내고 최고의 의료진 사용하겠다. 이런 분들은 뭐 메디케어가 필요 없으실 거고, 또 하나는 65세가 되셨는데도 아직도 회사 일하시고 계신데 회사 같은 곳에서 의료보험을 계속 해주고 있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회사 의료보험이 살아있기 때문에 메디케어가 당장 필요가 없을 수가 있죠. 예, 그런 분들은 미리 얘기를 해놓으시면 이 보험이 살아있는 동안은 이 본인이 갖고 있는 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끝나면 페널티 없이 벌금 없이 메디케어로 타로 바꿔갖고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 65세가 되시면 바로 그때 신청하시는 게 아니라 신청 기간은 65세가 되는 생일 달이 있는 곳에서부터 석 달 전, 예, 그리고 또 생일이 지나고 석 달 안, 예, 그래서 생일이 있는 달까지 포함해서 총 7개월 사이에 신청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또 페널티가 물게 됩니다.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본인이 생일이 예를 들어서 8월 달에 있다. 그러면 5, 6, 7 이게 석 달이죠. 예, 5월 달, 6월 달, 7월 달 예, 이때도 신청을 할 수 있고 본인 생일 8월 달에도 당연히 신청할 수 있고 8월 달이 지나고 9, 10, 11 예, 그래서 5월 달부터 11월까지 총 7개월 사이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신청을 안 하시면 나중에 이제 벌금을 무는 이런 불이익을 좀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회사에서 계속 일해서 회사에서 의료보험이 있다. 예, 그러면 이 의료보험이 해지가 되면 그때 이제 벌금 없이 이제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는 8개월의 특별 가입 기간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 대신 이건 미리 알려야 되겠죠. 예, 본인이 지금 보험이 있고 이 보험이 끝나면 메디케어에 가입하겠다. 이렇게 좀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자, 메디케어를 얘기하면 우리가 좀 복잡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메디케어는 어차피 신청하는데 혼자서 신청하기 힘들어요. 여러 가지 보험도 연관되어 있고 또 보험 선택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보험 설계사분들, 예, 건강보험, 예, 생명보험 이런 거 하신 분들이 이 메디케어 신청을 같이 해주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과 상의를 하신 게 좋은데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이런 분들과 상의를 하시더라도 대충 뭐가 뭔지는 알아야지 예, 본인이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이렇게 좀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컨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메디케어는 파트 A, 예, 파트 B 이 두 가지로 우선 크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예, 파트 A는 무료로 해주는 겁니다. 예, 무료, 예, 공짜, 예, 좋죠. 예, 나라에서 10년 동안 뭐 세금을 내고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라에서 무료로 의료보험을 해준다. 와. 듣긴 좋습니다. 야, 다 공짜야? 나 이제 걱정 없는 거야? 예, 그거는 아닙니다. 예. 파트 A는 병원에 입원하는 것만 커버를 해주는 건데, 즉,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이 메디케어에 가입하시고 65세가 넘으셨는데, 갑자기 병원에 입원할 일이 생겼어요. 그럼 병원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예, 미국의 미친 의료비. 예, 이거 뭐 들어보신 분들 다 알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이거를 커버해 줍니다. 무료로? 예, 무료는 아닙니다. 예, 본인 부담금이란 게 있습니다. 20% 정도의 본인 부담금을 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파트 A는 무료라고 하지만 결국은 병원 갈 때는 본인의 돈도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병원에서 입원을 또 너무 오래 했을 경우에는 그것도 뭐 90일까지도 커버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자꾸 입원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병원 입원실에 대한 비용도 최대 하루에 704불씩 내야 됩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뭐 90일 이상 입원했는데 뭐 한 달 동안 병원비 하면 7, 3, 20일 2만 1,000불씩. 야, 이거 암만 보험에서 커버를 해주고도 예, 어마어마한 돈이죠. 어쨌든 간에 파트 A는 갑자기 병원을 가게 되는 일이 생길 때 이제 좀 다 커버해 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매달 내는 돈은 없습니다. 자, 근데 이 메디케어에 가입하신 분들이 매달 돈을 낸다고 그래요. 예, 어디에 대해서 돈을 낼까요? 예, 파트 B에 관해서 돈을 냅니다. 파트 B는 뭐 그러면 파트 A는 뭐 가입하고 파트 B는 가입 안 하면 되지 않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안 하면요. 예, 나중에 가입하시면 또 페널티를 물게 됩니다. 예, 매년 10%씩 금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금액은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올라간 금액으로 내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65세 되셔갖고 파트 A 신청하실 때 당연히 파트 B도 예, 지금 당장 필요 없다 하더라도 가입하셔야 돼요. 난 지금 건강해서 병원 갈 일 없는데 예, 그래도 미래를 위해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중요한 거는 65세 때 시기를 놓치지 말고
빨리 메디케어 신청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때를 놓치면 계속 벌금이 올라갑니다. 파트 B는 어떤 것들이 커버되냐? 예, 의사를 만나러 가는 거. 예, 그러니까 외래 진료라고 하죠. 예, 의사한테 가서 진찰을 받고 뭐 이런 것들은 파트 A로 커버가 안 됩니다. 예, 구급차를 부를 때도 이 비용도 파트 A로 커버가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정신건강 치료 같은 거 받는 거 혹은 예방 서비스, 뭐 독감 주사라든가 요즘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뭐 모든 국민한테 다 무료로 해주지만 이런 예방 주사 같은 거 받는 거, 예, 그리고 통원으로 받는 물리 치료 같은 거 혹은 언어 치료 같은 거 아니면 무슨 요법 치료 같은 거 이런 거 받는 게 다 파트 B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이제 엑스레이 찍는 같은 거, 그다음에 실험실에서 검사하는 거, 피 검사 같은 거 하는 거, 뭐 건강검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파트 B에 이제 포함이 되죠. MRI 촬영, 뭐 CT 촬영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의료기기가 나중에 필요할 때 뭐 휠체어라든가 이제 보행기라든가 뭐 치료용 침대라든가 이런 게 필요할 때 다 파트 B에서 커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건강하다, 예, 그렇게 하셔도 파트 B는 꼭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파트 A만 있다고 하실 경우에 갑자기 병원을 입원했을 때, 예, 구급차를 불렀으면 구급차 비용, 예, 여러분이 다 내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MRI를 찍어야 됩니다. 예, 그 비용 다 내셔야 됩니다. CT 촬영 다 내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병원에서 나오는데 휠체어가 필요합니다. 예, 다 본인 돈으로 하셔야 됩니다. 결국 A와 B는 같이 들어야 되는데 B는 무료가 아닙니다. 예, 파트 B는 뭐 지금 한 140불 정도, 예, 이 정도 매달 내야 됩니다. 이 비용은 해마다, 예, 물가 상승에 따라서 조금씩 또 바뀌어갈 수가 있고 매년 1월 달에 올라간 비용에 대해서도 또 새로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 파트 B 이 비용은 개인의 인컴 수준에 따라서 또 가격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딱 잘라서 140불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 못 드리고 대충 그 정도 선인데 이제 좀 인컴이 많으시면 더 내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A하고 B를 갖고 있는 걸 갖다가 우리가 메디케어를 갖고 있다고 하죠. 예, 이 메디케어를 갖다가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B도 결국은 A 신청할 때 같이 신청을 하셔야 돼요. 예, 중요한 거, 우선 첫 번째 중요한 거, 65세가 되면 65세가 되는 달 전후 앞뒤 3개월씩 총 7개월 안에 무조건 파트 A와 파트 B를 신청하셔야 됩니다. 이 신청을 안 할 수 있는 조건은 딱 두 가지. 본인이 엄청나게 돈이 많아서 보험을 갖다가 따로 드신다거나 혹은 이제 회사에서 보험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경우, 이 경우만 제외해놓고는 빨리 드셔야지 늦게 가입을 하시면 매년 10%의 추가 비용이 이제 벌금이 평생 부과가 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트 D라는 게 있습니다. 예, 파트 C는 왜 뛰어넘고 갑자기 파트 D로 갈까요? 예, 파트 D를 설명해 드려야지 제가 파트 C를 또 설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파트 D는 처방약입니다. 예, 처방약. 병원 처방약을 갖다가 받는 건데 파트 D를 갖다가 또 따로 가입을 안 하시면 처방약 할 때마다 이제 약값이 또 비교해서 비싸죠. 예, 이 약값을 갖다가 다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 처방약에 대해서 뭐 간단한 것들만 이제 커버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비싼 약들 뭐 매달 먹어야 된다든가 혈압약이라든가 아니면 당 조절약이라든가 이런 거 매달 드신 약 있으면 이 파트 D에 이제 보험도 또 필요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파트 A, 파트 B 그리고 파트 D가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 예, 매달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예, 이게 65세 넘어서 인컴이 없는데 매달 들어가는 돈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예, 이 돈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 갑자기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이 병원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를 본인이 공동 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그 얘기인즉슨 병원비가 10만 불 나왔으면 2만 불을 여러분이 내셔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고 병원 입원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700불이 넘는 병원비를 개인 부담을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갖다가 또 막고자 무슨 일이냐면 갭 인슈런스라는 걸 듭니다. 예, 이 차이를 메꿔주는 인슈런스죠. 예, 그래서 이걸 메디 갭 인슈런스라고 또 얘기하는데 이 인슈런스를 갖다가 따로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메디 갭 인슈런스에서 약값이 나가면 이제 매달 보험료를 내겠죠. 예, 그 대신 약값이 나가면 약값을 갖다 거기서 내주고 또 그다음에 병원에서 환자가 부담해야 될 돈 20%에 대해서도 이 메디 갭 인슈런스가 같이 내주는 방식으로 이건 따로 인슈런스를 들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분들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오늘 또 설명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파트 C입니다. 예, 파트 C라고 불리우는 이 메디케이드 어드밴티지라는 게 있어요. 예, 메디케이드 어드밴티지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메디케이드 어드밴티지는 아까 파트 A
B를 다 들은 사람들 중에서 메디케이드 어드밴티지를 신청하면 이거는 메디케어, 그러니까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보험회사를 여기다 같이 끼는 겁니다. 연방정부가 인정해준 사보험회사를 갖다 같이 껴서 이 메디케어가 커버 못하는 부분을 갖다가 이 다른 보험회사가 같이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료는 더 올라갑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에 140불 정도 파트 B 가격 말고도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 보험료가 한 달에 200불이 될 수도 있고 300불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 보험료는 천차만별인 게 뭐냐면 커버되는 이 커버리지에 따라서 달라요. 이 보험을 든다고 모든 게 다 무료가 아닐 수도 있고 디덕터블이 있는 보험은 매달 먼슬리 보험료가 싼 대신 병원 갈 때 디덕터블 내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는 안 낸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보험회사에서 10%를 내줄 수 있고 또 본인이 10% 부담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완전 무료인 보험을 들려면 가격이 자꾸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 설계사 분들과 상의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서 메디케어 신청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메디케어 신청하면서 이 갭 인슈런스를 들거나 혹은 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보험을 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분들과 상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보험을 들으면 여러모로 좋은데 매달 먼틀리 돈 나가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대신 병원 가는 게 아주 편할 수가 있죠. 예, 그리고 또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보험을 들면 또 좋은 것이 뭐냐면 지금 D, 예, 아까 약값 있죠. 예, 이것도 웬만하면 다 커버해 줍니다. 예, 웬만한 보험회사들은 다 커버하고 이것도 보험 종류에 따라서 약값 커버를 안 해줄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웬만한 보험회사들은 다 커버를 해주는 플랜이 있기 때문에 어드밴티지를 들어서 보험회사를 갖다가 또 추가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 보험회사에서 어떤 걸 커버하는지 충분히 알고 물어보셔야 돼요. 예, 병원비는 얼마까지 커버해 주는지 이 갭에 대해서 이 메디케어 말고 제가 부담해야 되는 공동 부담금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어디까지 커버를 해줄 수 있는지, 예, 그다음에 약값은 커버를 해주는지, 그리고 한 달에 뭐 보험비는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알아보셔야 되고 메디케어 A하고 B에서는 사실상 이제 커버를 안 해주는 안과, 예, 치과. 예, 그다음에 뭐 청각, 예, 이런 것들은 커버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눈도 나빠지고 백내장 수술도 할 수도 있고 임플란트도 해야 되고 뭐 치과도 해야 되고, 예, 귀도 안 들려서 보청기도 껴야 되고, 예, 근데 이걸 A하고 B에서는 커버를 안 해준다는 거죠. 예, 사람 목숨이랑 연관된 거는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연방 정부에서 커버를 안 해주는 것인데 이 커버를 안 해주지만 우리가 꼭 필요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안과, 치과, 그다음에 이 청각의 이비인후과 여기는 얼마큼 커버해 주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지고 이 보험을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라는 것은 뭐냐면 나라에서 주는 메디케어 플러스 거기다가 이제 보험을 하나 더 든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갭 인슈런스를 들 필요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차액을 이 보험회사가 내주니까 제가 따로 갭 인슈런스를 들 필요가 없죠. 근데 보편적으로는 경제적 부담이 아주 크지만 않으면 이 갭 인슈런스를 안 들고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를 갖다가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어드밴티지를 가입해 갖고 돈을 더 내니까 매달 커버 받는 것도 많고 경제적 부담도 적고 갑자기 아파도 본인이 좀 걱정이 없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 또 문제가 뭐냐면 미국 보험의 좀 문제점이에요. 예, 미국 보험이 모든 게 커버되는 게 아니라 이 보험회사는 보험회사랑 연관돼 있는 병원, 의료시설, 예, 여기들끼리만 같이 뭉쳐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가면 커버가 안 돼요. 메디케어 파트 1 같은 경우는 갑자기 아파서 아무 병원을 가든 간에 나라에서, 연방정부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커버가 되고 공동부담금만 제가 내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어드밴티지를 갖다가 이용해서 다른 보험회사를 들었으면 뭐 유나이티드 헬스플랜을 들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들었으면 거기에 속해 있지 않는 병원에 가서 저 감기 걸렸다고 치료받으면 그 청구서가 고스란히 날라오고 저는 그 돈을 갖다가 다 100% 내야 됩니다. 예, 갑자기 배 아프다고 아무 병원이나 들어가서 치료를 받으면 이게 또 다 뭐 청구서가 다 날라오게 됩니다. 결국 보험 들어놓고도 돈을 다 물어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네트워크라죠. 예, 네트워크 안에 있는 의료진들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좀 불편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 보험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좀 불편해요.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일반 보험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돈이 많아서 사보험, 예, 아주 비싼 거 들 수 있는 사람들은, 예, 아주 좋은 병원들만 커버되어 있는 이런 보험을 드니까 이제 비싼 거죠. 예, 근데 여기 있는 이제 보험회사들도 좋은 병원들이 많은 보험회사들은 가격이 더 비싸요. 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커버되는 지역이 많은 곳도 더 비싸요. 커버되는 내용이 많을수록
값도 비쌉니다. 예, 근데 우리는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예, LA에 계신다거나 뭐 이럴 때 한국 사람들 병원, 예, 닥터 누구, 예, 닥터 김은 어디 소속이지? 예, 닥터 리는 누구 소속이지? 예, 본인이 많이 가던 닥터, 본인이 좀 신뢰한 닥터, 이분이 어느 보험 소속이지? 예, 어느 보험에서 커버가 되는 네트워크 의사인지 이런 거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예, 본인이 10년, 20년 동안 본인 잘 돌봐주셨던 이런 닥터 선생님이 계신데 보험회사가 달라서 앞으로 이분한테 못 갈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또 안 좋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회사 선정하는 거 이거는 본인 혼자 예, 당일날 보험 설계사랑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마시고 예, 주변에 보험회사 들고 계신 분들한테 많이 여쭤보세요. 그래서 어느 보험회사가 좋은지 예, 한 달에 얼마 정도 되는 게 적절한지 이런 것들 다 알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좀 훌륭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얘기가 좀 복잡한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다시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예,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있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받을 수 있다. 조건은 10년 이상 미국에서 세금을 내고 일했어야 된다. 혹은 본인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배우자가 10년 이상 세금을 내고 일을 했어야 한다. 배우자가 이혼을 했거나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도 이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입니다. 그리고 메디케어는 파트 A, 예, 병원에 입원하는 거 이거는 무료지만 파트 B, 그 외의 모든 진료를 위해서 완전 무료가 아니라 한 달에 보험료를 한 140불가량 이상 내야 된다. 이것은 또 본인의 수입에 따라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내려갈 수도 있다. 예, 이게 파트 A와 B입니다. 파트 A와 B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과, 치과, 그다음에 이비인후과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우리가 필요한 안과 수술, 예, 치과 수술, 그다음에 뭐 보청기라든가 청각 장애 이런 것들은 커버를 못 받기 때문에 다른 보험을 들던가 아니면 갭 인슈런스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파트 D, 예, 처방전 약값은 본인이 다 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보편적으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갭 인슈런스를 드는데 이렇게 추가적으로 파트 B에 대한 비용 매달 한 140불이고 뭐 150불이고 180불이고 예, 이렇게 내시는 비용 플러스 또 갭 인슈런스를 내시니 파트 C 예,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를 갖다 신청하셔서 다른 보험회사를 같이 연동을 시켜서 이 보험회사가 나머지 부분에서 커버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은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보험회사가 안과, 치과, 이비인후과 이걸 또 커버하는지를 봐야 되고 또 약을 커버하는지 봐야 되고 커버리지 비용이 내가 얼만큼 내야지 커버가 될 수 있는가 혹은 무료로 커버가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봐야 되고 또 이 보험회사와 연관되어 있는 병원들의 시스템이 얼만큼 큰지 내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내가 좋아하는 닥터들은 이 같은 네트워크 안에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되게 복잡하죠, 결론적으로. 예, 결론적으로 되게 복잡한데, 이거를 다 해야지 메디케어를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디케어에 월 뭐 180 얼마 내는 거 뭐 이것도 힘들고 그다음에 뭐 보험료 내는 것도 힘들고 예, 이렇게 좀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소득을 줄이면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두 가지를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케어에서 커버 안 하는 부분을 메디케이드가 다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말이 헷갈리기 쉬운데 예, 메디케어 네 글자짜리는 연방정부에서 하는 거, 예, 그다음에 메디케이드는 그 주정부에서 해주는 거. 그다음에 캘리포니아는 메디칼, 예, 메디칼하고 메디케이드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수입이 없으신 분들은 메디케이드 신청하는 게 좋은데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요령이 있더라고요. 예, 본인이 이제 보편적으로 65세 되시면 리타이어 하시고 일을 안 하시니까 수입이 없는 게 뭐 맞는데 그래도 본인이 갖고 계신 뭐 부동산에 생기는 수입이라든가 뭐 다른 수입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분들은 또 본인이 이제 생기는 수입의 많은 부분을 빚을 갚는 데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자식들한테 증여를 해준다거나 예, 그럼으로써 본인의 인컴을 줄여서 메디케이드를 또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 메디케어는 누구나 받는 거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65세 지금 안 되신 분들 예, 잊지 마시고 바로 신청하셔야 됩니다. 65세 되기 생일 석 달 전, 예, 그리고 생일 지나고 석 달 후 그 이후에 신청을 하면 예, 그 전에 신청을 안 받아주고 그 이후에 신청하면 매달 내는 파트 B에 대한 보험료가 더 올라가게 되고 그 보험료 올라간 거는 죽을 때까지 계속 올라간 상태로
상태로 뭐 10% 가산이면 10% 가산으로 계속 올라간 상태로 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뭐 진짜 까딱 잘못하면 덤탱이 쓰게 되죠. 그래서 무조건 65세 되면 메디케어는 뭔지 아시고 메디케어는 무조건 신청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번 시간에는 제가 또 메디케이드, 캘리포니아 메디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 메디케이드, 메디칼은 뭐 더 복잡해요. 이건 뭐 주마다 룰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되게 복잡하고 이 메디케어도 복잡한 이유가 사실 파트 A, B만 신청하는 건 복잡할 게 없어요. 근데 이제 D를 커버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안과, 치과, 그다음에 이비인후과 이걸 또 커버하는 이제 헬스 플랜 갖다가 같이 드는 이 보험사를 같이 끼게 하는 이때 이 보험회사한테 우리가 한 달에 100불 내는지 200불 내는지 500불 내는지 1000불 내는지 어떤 걸 골라야 되는지 이게 제일 골아프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일 좋은 게 제가 어느 회사가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 못 드려요. 왜냐하면 미국 전역에서 보시잖아요. 그래서 지역마다 그 보험회사가 커버하는 병원이 많은 곳이 있어요. 암만 뭐 가격 사고는 뭐합니까? 병원 가려면 1시간 차 타고 가야 된다. 그럼 못 가잖아요. 그리고 한국 의사 만나려고 가야 되는데 한국 의사 꼭 만나서 좀 주치의를 하고 싶은데 그 의사 한번 만나려면 또 차 타고 1~2시간 가야 된다. 이거 못 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65세 넘으신 분들한테 어느 보험사를 사용하시고 그 보험사에 있는 병원들은 어디가 커버되고 한국분 의사분들은 누구누구가 이 네트워크 안에 있어서 이 보험을 들면 그분한테 진료를 받을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알아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디덕터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부분 너무 매월 싼 거를 생각하고 디덕터블이 높다거나 본인 부담금이 높은 걸 하시면 나중에 크게 아플 때 또 낭패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또 그러면 또 메디케이드로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당한 가격의 선택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합니다. 보험 설계사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많은 분들한테 좀 추천을 받아보세요. 그다음에 충분히 상의를 나눠보시고 그분들의 얘기를 갖다가 꼼꼼히 들으시고 지역마다 이 내용들이 조금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내용 파트 A, B, C, D 이게 무엇인가만 좀 알면 메디케어 신청하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만간 뭐 저도 뭐 한 15년 있으면 이제 이거 신청할 나이가 되기 때문에 주변에 이런 것들 많이 알려주시고 혹시 이제 65세가 됐는데 아직도 이런 걸 모른다. 그러면 얼른 이 영상 보내주세요. 이 영상하고 먼지번 영상 보내주세요. 메디케어 바로 신청해야 됩니다. 65세 돼서 신청 안 하면 나중에 꼭 낭패를 보게 되니까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또 이제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뭐 마음에 드시고 또 좋다 그러면 또 추천해 주시고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그다음에 리플도 많이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한테 또 많이 알려주세요. 그리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또 일요일 맞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